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부장입니다. 현재 피부관리실을 운영 중에 계시거나 아니면 근무하고 계시는 관리사 선생님들, 그리고 1인 피부관리실을 오픈하고자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부장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 근무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 업종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받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들의 하나가,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관리실에서 예를 들어서 일회 관리비를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옆에 관리실이 생겼는데 3만 원을 받아요. 부장님, 내가 관리비를 내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회 관리비를 얼마를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3만 원을 받을까요? 5만 원을 받을까요? 4만 원을 받을까요?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맛 좋은 테크니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고객의 피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고 또 처방할 줄 알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 테라피스트가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관리 금액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내가 어떤 샵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면 관리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고민이 살짝살짝 들 때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세워진다면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고객은 원장님이 원하시는 고객은 얼마든지 찾아온다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샵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샵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속눈썹 연장술도 최소 5만 원은 받고 있죠. 거기다가 할인하고 이벤트가 때려서 3만 원, 3만 5천 원까지 하는 경우를 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일 아트 또한 아트가 들어가면 15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죠. 기본 네일 아트만 해도 얼마 받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의 관리비를 책정하실 때 있어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은 소비 시장이 참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케어 시장을 넘어서 지금은 홈 에스테틱 시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디바이스 제품들도 올해는 참 많이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관리실을 방문하는 고객의 방문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럴 때 피부 관리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옳은 것인지 조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제 부장의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보다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홈에스테틱 시장이 조금 더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고, 또 웬만한 피부 지식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 소비자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새내기 관리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놀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장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 부장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피부관리실은 전문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화라는 것이 어떤 브랜드의 체인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거의 초창기 때에 한 예를 든다면 초창기 때에 제가 알고 있는 관리실 거기에는
여드름 흉터 전문으로 하는 관리실이었었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관리실의 개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 원장님이 이 피부 흉터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홍보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때는 건강 다이제스트 뭐 이런 곳에 이제 홍보를 하셨었는데, 고객이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뭐 전라도에서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울산에서도 올라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시장이 변화를 하고 고객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웬만한 그 미용에 대한 지식이 웬만한 관리사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홈 에스테틱이 시장이 발전을 함에 있어서 피부 관리실이 살아남으려면, 네, 전문화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정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피부 전문가, 화장품 전문가, 그다음에 어떤 그것도 그 선을 뛰어넘어서 뭐 여드름 피부 전문가, 아니면 악건성 피부 전문가, 아니면 흉터 전문가, 통증 전문가, 아니면 남성 피부 전문가라는 식으로 전문가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건물에 뭐 많게는 3개, 4개까지도 이런 피부 관련한 업종의 그런 종사자들이, 관리실들이 있게 되는데, 이럴 때 보면은 거의가 다 비슷비슷한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4군데가 있다고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액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A도 5만 원, 예를 들어서 B도 5만 원, C도 5만 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뭐 만약에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을 받는다면, 고객이 3만 원짜리나 4만 원짜리로 고객을 뺏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관리실을 하더라도 우리 샵만의 특화된 전문 관리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드름 흉터 말 그대로 전문가, 아니면 악건성 피부 전문샵, 아니면 노화 피부 전문 관리실, 이런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 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 샵이 전문 샵이 된다면 뭐 다른 옆집에서 뭐 3만 원을 받던 5만 원을 받던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냉면을 하나 먹더라도 냉면 전문점을 찾아가지, 그 옆에 분식점에서 파는 냉면을 찾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진로 승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 관리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가격과 그 다음에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 결정하셨나요? 네, 그럼 다음 편에는 의부장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네, 큰 힘이 되어서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